19살 소녀의 발목을 불길이 휘감고 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혀끝에는 연기와 공포의 맛이 번지죠. 군중들은 포효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주를 퍼붓고 누군가는 흐느끼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거리의 굶주린 눈빛이에요. 이 모든 게 프랑스를 구하려 했다는 죄목 때문이거든요. 뒤틀린 아이러니죠. 왕을 왕좌에 앉혔더니 돌아온 건 침묵이었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더니 마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극적인 10대 소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은 잔다르크가 첫 숨을 들이쉰 그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요. 시간을 1412년으로 돌려보면 프랑스 동북부에 돔네미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도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잔다르크는 이미 죽음의 낙인이 찍힌 세상에 태어났지만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공포와 소똥 냄새로 가득했는데 매력적인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메아리 쳤고 영국군 기병대가 질주할 때마다 땅이 진동했어요. 교회 종소리는 더 이상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적이 온다는 경고 신호였죠. 백년 전쟁이 프랑스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돔네미 같은 작은 마을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잔다르크는 평범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자크 다르크는 성격이 불같은 농부였고 어머니 이자벨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걸 삶의 전부로 삼는 독실한 여인이었어요. 부모님은 잔이 16살쯤 되면 적당한 남자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워뒀는데 잔 다르크는 그런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녀에게는 왕국 하나를 통째로 구해야 하는 훨씬 더 거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잔다르크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밭에서 일하고 다시 기도하고 잠드는 거죠.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식단이라고는 딱딱하게 굳은 빵과 기도뿐이었고 자기 얼굴에 침도 뱉지 않을 영주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바쳐야 했거든요. 농민의 삶이란 게 원래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일하고 세금 내고 죽는 거였죠. 하지만 잔다르크에게는 완전히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살이 되던 해 여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톱 밑에는 흙이 껴 있었고 뜨거운 여름 햇살에 땀이 눈을 따갑게 했죠. 그때 갑자기 공기가 번개치듯 갈라졌고 온도가 순식간에 뚝 떨어지면서 숨을 내쉬니까 입김이 보일 정도였거든요. 빛나는 형체들이 허공에서 나타났는데 대천사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가리타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잔다르크의 머릿속에서 대성당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잔다르크는 무릎이 꺾이면서 땅에 쓰러졌어요. 너무 세게 부딪혀서 몇 주 동안 멍이 남을 정도였지만 그들의 타오르는 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성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몰아내고 왕세자 샤르를 왕위에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담이 좀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목소리라 신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썩은 호밀빵을 먹은 거겠죠. 잔다르크는 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성인들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수십 년째 전쟁 중인 나라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잔다르크를 재촉했거든요. 잔다르크는 그들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잔다르크가 자기가 본 계시에 대해 입을 열자마자 아버지는 딸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마녀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잔다르크를 따라다녔고 13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괴짜가 되어버렸거든요. 10대 소녀가 프랑스를 구한다고요. 그건 납덩이 풍선처럼 뜰 리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왜 잔다르크의 주장이 그토록 황당하게 들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백년 전쟁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나라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영국과 부르고뉴 동맹이 프랑스 북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왕세자 샤를이 남은 영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샤를은 왕관도 제대로 못 쓰고 있었고 정신 상태도 반쯤은 나간 것 같았거든요. 마을들이 불타고 있었고 약탈이 일상이었으며 농민들은 양쪽 군대 모두에게 짓밟혔습니다. 잔다르크의 신성한 부름에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처절한 배경이 깔려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군의 습격 때문에 비명소리와 연기 냄새가 일상이었죠. 잔다르크의 환상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그녀를 마을의 이상한 아이로 만드는 짐이기도 했거든요. 모두가 의심했지만 잔다르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다르크였고 이 전쟁으로 찢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었어요. 1428년 16살이 된 잔다르크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클레르로 가서 로베르드 보드리쿠르라는 영주에게 왕세자를 만날 수 있도록 호위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농민 소녀가 영주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웃음거리가 될 일이었죠. 예상대로 보드리쿠르는 잔다르크를 2번이나 쫓아냈어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는 마치 중세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프랑스의 패배에 대한 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 방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잔다르크가 청어 전투에서 프랑스가 질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처참하게 참패했죠. 그리고 보드리쿠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다르크에게 말 한 퀼과 호위병 몇 명을 내주었고 드디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17살의 잔다르크는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었지만 나중에 이게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잔다르크는 11일 동안 적의 영토를 가로질러 신혼까지 여행했는데 영국군 순찰대를 피해 다니면서 마치 중세판 액션 영웅처럼 움직였거든요. 한 번만 잘못되면 죽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샤를 7세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만한 귀족들의 소굴이었어요.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시험하려고 평범한 신하처럼 변장을 했는데 귀여운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잔다르크는 군중 속을 곧장 걸어가서 그를 정확히 지목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직 샤를만 아는 비밀까지 털어놓았거든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 훈련은커녕 군사 경험이 전무한 10대 소녀가 군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건 대담하다 못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주눅 들지 않았죠. 성직자들과 학자들은 몇 주 동안 잔다르크를 신문했는데 이단의 냄새를 맡으려고 마치 사냥개처럼 킁킁거렸거든요. 재밌는 건 글도 못 읽는 농민 소녀가 신성한 자신감과 날카로운 재치로 그들 모두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이 본 환상이 진짜라고 확신했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푸아티에에서 열린 신문에서 한 성직자가 신이 프랑스를 구하길 원한다면 군대가 필요 없다고 비꼬았는데 잔다르크는 병사들이 싸우면 신이 승리를 주신다고 받아쳤죠. 이제 안장에 올라타서 전쟁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습니다. 1429년 5월 17살의 잔다르크는 하얀 갑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며 오를레앙 포위전에 나섰어요. 중세판 록스타 같은 모습이었죠. 영국군이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는데 자는 화살비를 뚫고 달리면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장군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고함을 질렀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신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아니면 초보자의 행운과 강철 같은 배짱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잔다르크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면서도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죠. 한 번은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오르다가 어깨에 화살을 맞았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화살을 뽑아낸 뒤 다시 전투에 복귀했거든요.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고 잔다르크가 정말로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오를레앙이 해방됐어요. 7개월간 버텨온 포위전이 열흘도 안 돼서 끝난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오를레앙의 처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잔다르크는 굶주린 농민이 잔치에서 밥을 먹듯이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렸거든요. 다음 목표는 루아르 작전이었는데 자르조, 멘느, 파테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마치 프로 선수처럼 승리를 쌓아갔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잔다르크를 신의 개인 전령처럼 따랐고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에 매달렸어요. 잔다르크의 목소리는 루아르를 해방하라고 했고 잔다르크는 이자까지 붙여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죠. 패배에 익숙해진 프랑스군이 갑자기 연승을 거두기 시작했거든요.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영국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429년 7월 잔다르크는 랭스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지켜봤어요. 7월 17일 드디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얹혀졌죠. 수백 년 전통에 따라 랭스 대성당에서 치러진 대관식이었고 이로써 샤를은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왕이 됐거든요. 임무 완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고 영광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대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9월에 잔다르크는 파리 탈환을 시도했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성문을 향해 돌진했는데 현실이 그녀를 가로막았죠. 화살이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고 잔다르크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했거든요. 하지만 방금 왕관을 씌워준 그 배은망덕한 놈 샤를이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처음으로 배신의 냄새가 잔다르크의 콧속을 찔렀어요. 프랑스 전역이 들썩이고 있었죠. 잔다르크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농민부터 귀족까지 전부 다였어요. 잔다르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됐고 100년 전쟁의 흐름을 바꾼 소녀라는 칭호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전설에는 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국군과 부르고뉴 동맹은 분노의 치를 떨면서 잔다르크의 몰락을 꾸미고 있었어요. 잔다르크의 하얀 갑옷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지만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가혹해지는 법이거든요. 샤를 왕은 점점 잔다르크를 멀리했고 귀족들은 농민 출신 소녀가 너무 유명해지는 게 불편했습니다.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왕실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1430년 5월 콩피에뉴에서 운명이 잔다르크를 덮쳤습니다. 한순간 잔다르크는 두려움 모르는 전사로 깃발을 높이 들고 돌진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부르고뉴 군인들이 곡식 자루처럼 그녀를 말에서 끌어내렸어요. 후퇴하는 아군을 엄호하다가 성문이 닫혀버렸고 잔다르크는 적에게 포위당했죠. 붙잡힌 잔다르크에게서 그들이 본 건 영웅이 아니라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들은 잔다르크를 영국의 금화 10,000리브르를 받고 팔아 넘겼는데 이건 왕자의 몸값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어요. 충성심이라는 게 중세 정치에서는 농민의 약속만큼이나 가치가 없었죠. 18살의 자는 루앙의 탑에 갇혔고 프랑스를 위해 구해준 사람들에게서 마치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거든요. 영국군 경비병들이 다음 먹잇감을 노리듯 잔다르크를 쳐다봤습니다. 잔다르크는 남자 옷을 계속 입었는데 패션 감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손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게 이제 그녀의 유일한 갑옷이었고 심지어 그 옷마저도 그들의 엉터리 법정에서는 범죄가 됐거든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건 성경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습니다. 잔다르크가 왕관을 씌워준 그 샤를은 와인이나 홀짝이면서 정치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구출대를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몸값을 지불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잔다르크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절박함이 극에 달했을 때 잔다르크는 21m 높이의 탑에서 뛰어내렸어요. 기적적인 탈출을 꿈꿨지만 착지에 실패했죠. 멍투성이가 되고
몸이 부서진 채로 다시 사슬에 묶인 잔다르크는 점점 더 암울해지는 미래를 응시해야 했어요. 영국은 잔다르크를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고, 부르고뉴는 금화를 세고 있었으며, 전직 왕은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여전히 성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들은 강해지라고 독려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실이 있었던 거죠. 1431년 1월 루앙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9살이 된 잔다르크는 사슬에 묶인 채 법정에 서서 70개가 넘는 혐의와 마주했는데 이단, 마법, 그리고 바지를 입었다는 흉악한 죄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국과 그들의 꼭두각시 주교 피에르 코중이 이 재판을 중세 정조대보다 더 단단하게 조작해 놓았죠. 그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 암살자였고, 자신들을 바보로 만든 프랑스의 상징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주교들과 학자들이 잔다르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의 은총 안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을 사칭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죄를 자백하는 함정이었죠. 하지만 잔다르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은총 안에 있다면 신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없다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요. 재판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말로 쏘아대는 화살들을 프로처럼 피했는데 19살에 글도 못 읽으면서 속임수는 1k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세로 성직자들로 가득 찬 방 전체를 압도했어요. 그들이 환상 때문에 마녀라고 소리치면 잔다르크는 그 성인들은 진짜이고 신이 자기 편이라고 쏘아붙였죠. 법정이 술렁였고 코숭은 이를 갈았죠. 남장이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 진짜 범죄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5월 24일 그들은 잔다르크를 생투항 묘지로 끌고 가서 당장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화형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불이 붙기 직전이었죠. 공포가 잔다르크를 사로잡았는데 결국 그녀도 인간이었으니까요. 잔다르크는 목숨을 연명하려고 환상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서류에 서명했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명하는 순간 잔다르크의 세계가 무너졌죠. 성인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목적의식이 텅 비어버렸어요. 자신의 신념을 배신한 것이 어떤 칼보다도 깊이 베어왔거든요. 며칠 동안 잔다르크는 짓누르는 죄책감과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명확함이 번개처럼 찾아왔어요. 거짓으로 사느니 진실된 채로 죽겠다고 결심한 거죠. 잔다르크는 치마를 벗어던지고 다시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거예요. 재판관들에게 성인들의 목소리가 진짜였다고 다시 선언했고 이건 곧 사형 선고를 의미했죠. 1441년 5월 30일 루앙 시장 광장에서 잔다르크는 화형대에 묶였거든요.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잔다르크는 신을 부르짖었고 십자가를 꼭 붙잡았으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6번이나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군중 중 일부는 흐느꼈고 심지어 몇몇 영국 병사들마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사람조차 나중에 성녀를 죽였다며 괴로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19살 불길이 잔다르크를 삼켰거든요. 프랑스를 구했고 샤를 7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으며 영국을 두려움에 떨게 한 소녀였지만 이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말을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농민 옷을 입은 불편한 진실일 때는 더더욱이죠. 잔다르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원 속으로 울려 퍼지려 하고 있었어요. 잔다르크는 떠났지만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1456년 교황 칼릭스토 3세가 잔다르크의 재판이 완전한 엉터리였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죄라고요. 고마워요. 교회 25년이나 늦게 판결을 내려줬네요. 잔다르크의 어머니 이자벨이 복권 재판을 청원했고 증인 115명이 증언했어요. 원래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됐죠. 하지만 그게 잔다르크를 되살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 1920년 잔다르크는 마침내 성녀로 시성됐습니다. 프랑스의 수호성인, 군인들의 수호성인, 그리고 배짱 있는 모든 몽상가들의 수호성인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10대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잔다르크는 성인이 됐죠. 잔다르크는 중세 가부장제 한복판에서 침을 뱉은 페미니스트 아이콘이 됐어요.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해야 한다던 시대에 갑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했으니까요. 백년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전쟁 영웅이기도 하죠.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서 기적적인 반전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의 영원한 스타가 됐습니다. 크리스틴 드 피장이 잔다르크가 살아있을 때 이미 시를 썼고 1928년 칼 드레이어 감독의 잔다르크의 순환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 됐어요. 버나드 쇼의 희곡, 마크 트웨인의 소설, 릴 베송 감독의 영화, 수많은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까지 잔다르크는 어디에나 있죠. 프랑스 전역에 그녀의 동상이 서 있고 매년 5월이면 오를레앙에서 축제가 열리며 프랑스 국기가 그녀를 기리며 휘날리거든요. 지금도 6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는 푹신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여전히 잔다르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잔다르크의 힘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19의 프랑스를 구했고 샤를에게 왕관을 씌웠으며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불씨를 지폈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그 대가로 목숨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진정으로 타협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어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세상이 거짓을 강요했을 때 잠시 무너졌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하고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잔다르크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저 소녀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반항아의 마음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약자의 가슴 속에서 말이에요. 잔다르크, 당신은 영원하고 아마 모든 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에 대해 영원히 분노하고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분노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